아까 방금 배웠던 내용들을 이걸로 이제 복습을 해보면, 자, 가격은 바로 요 지점, 균형 거래량, 수요량과 공급량이 바로 같은 요 지점에서 형성이 되고, 요 지점이 바로 균형 가격이라고 했고요. 자, P2일 때는 초과 공급, P1일 때는 초과 수요의 상태가 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건 언제 형성이 되느냐?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일치하는 이 지점에서 균형 거래량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일치하는 이 지점을 바로 균형 거래량, 일치하는 바로 이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P 스타라고 한다면 이 점을 P 스타 균형 가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P1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P1일 때는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수요가 더 많게 되니까 윗돈을 더 주고서라도 더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엔 바로 이 지점에서, 균형 가격의 지점에서 멈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P2에서 만약에 가격이 형성됐다라고 치면, P2에서는 요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낮아지게 되고, 어떻게든 팔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균형점에 도달한다고 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시장 균형이 회복되게 돼서 이때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장 가격의 성립 조건을 보게 되면, 자,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이제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여기 SD, 여기가 균형 가격일 때 높을 때는 초과 공급, 낮을 때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간 말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자, 확인 학습을 보면, 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습니다.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죠. 수요자끼리 경쟁, 살려는 사람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했을 때 공급량이 더 많다.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고, 공급자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공급자들은 가격을 낮추고서라도 물건을 팔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이 지점에서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는 한 가격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이 가격을 우리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균형 가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그러면은 확인학습 각자 해보시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삽 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시장 가격의 변동 부분, 이제 수요의 변동과 이제 공급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요의 변화라고 했는데 이 말이 중요한데요. 수요의 변화는 그 저와의 가격 요인의 변화입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입니까? 예, 이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 자,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 제시된 것들은 뭐 소득이라든가 그리고 인구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원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S,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기존에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균형 거래량 Q 스타가 있고, 여기서 균형 가격 P 스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 자, 이 시장이 공급과 이 저와의 공급과 수요 곡선이 이게 원래 기존의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때 소득이 증가했다고 칩시다. 이게 만약에 돼지고기 시장이라고 한다면, 자, 선생님이 돼지고기를 사 먹을 돈이 없었던 학생 시절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수요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저는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월급을 받게 되니 수요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건 소득, 즉 월급을 얘기를 했는데,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 곡선에서 점에서 점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럼 기존의 균형 가격이 요 점에서 형성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수요 곡선과 새로운 공급 곡선이 만난 바로 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바로 요 지점은 균형 가격은 요 정도, 균형 거래량은 이렇게. 그러면은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균형 거래량도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반대의 경우, 감소하는 경우인데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면 갑자기 내 소득이 깎였습니다. 뭐 아니면 이제 실직을 했다든가 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수요 곡선이 여기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 만나는 바로 이 지점이 균형 가격이 되는데 이 지점은 균형 가격이 기존보다는 낮고 균형 거래량은 기존보다 높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현상들을 학습지 4쪽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할 텐데요. 자, 이때는 이제 수요 곡선은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인데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사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습지 4쪽에서 같이 정리를 할게요. 자, 학습지 4쪽 다 펴셨으면 이제 수요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라고 나왔는데 자, 수요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그럼 수요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요인이라고 봐야 된다? 가격 이외의 요인에 따라 가지고 변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제시한 게 수요자의 뭐 소득 변화도 있고 상품 선호도의 변화도 있고 인구의 변화도 있고 관련자의 변화도 있고 소비자의 기대 변화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대체제라는 말과 이제 보완제라는 말인데요. 옆에 메모해 두실 분들 잠깐 살짝 메모해 두시고요. 자, 대체제란 뭐냐면 용도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체해서 대신 사용해도 그닥 효용이 줄어들지 않는 두 재화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소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하면 우리 보통 돼지고기를 찾죠. 아니면은 뭐 차를 마신다 라고 했을 때 커피 마실래요? 라고 했는데 커피 못 마시는 사람은 보통 녹차를 찾게 되고, 그리고 치킨이나 피자 먹을 때 이제 콜라가 생각나는데 콜라가 없게 되면 사이다를 찾게 되고, 탄산이니까 뭐 버터 아니면 마가린, 이렇게 해서 이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용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신 써도 효용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 재화의 관계, 이거를 대체제라고 얘기하고요. 보완제란 무엇이냐면 보완하는 겁니다. 하나씩 사용하면 별로 효용감이 없지만 함께 사용하게 되면 만족감이 더 커질 수 있는 두 재화의 관계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그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가죠. 뭐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를 넣어야 움직이고요. 커피에는 뭐 설탕이 들어가거나 프림이 들어가게 되면 더 맛있죠. 함께 사용하면은 만족감이 더 커지는 거, 이걸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소비자의 기대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뭐 가격이 오를 건가 내릴 건가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변화가 가격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가격의 변동에서 자, 수요의 변화에 따른 이제 가격 변동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이제 나온 게 수요자의 변화인데, 잠시만요. 자, 수요자의 소득 변화인데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항상 그릴 때 Y축은 P, X축은 Q, 가격과 수량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수요 곡선은 이 가격과 수량 사이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하향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수요 곡선은. 그럼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공급량은 늘어나고 가격이 내리면 내릴수록 공급량은 줄어드는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비례 관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균형 거래량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여기 Q 스타 지점이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균형 가격 P 스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제목이죠. 수요의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건 수요자의 소득 변화라고 했는데 수요자가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떤 시장이라고 할까? 돼지고기 시장이라고 한다면 수요 곡선이 원래는 기존에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었다가 이제 학생에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직장인이 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소득이 증가했다라는 말은 가격 요인이 아니라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돼서요. 기존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지점에서 네, 지금 잠깐 끊겼는데요. 자, 다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새로이 형성된 이 가격은 균형 가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이 형성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균형 거래량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형성이 되고요. Q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균형 가격은 바로 P1 이 지점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은 균형 가격은 올라가고 균형 거래량은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즉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모두 다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또 이제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죠.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치면 이쪽은 소득이 감소한 경우인데 새로 형성된 균형 가격은 P2는 균형 가격보다 줄어들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즉 수요자의 소득 변화는 균형 가격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상품 선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주도적으로 좀 그려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똑같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P, Q. 자, 수요 법칙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릴 수 있고,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비례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상품 선호도가 이제 변화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 고향인 제주산 귤이 건강에 좋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기존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또 잠깐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품 선호도가 이제 변화하는 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상품 선호도가 변화한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이거 밀감시장이에요. 제주산 귤인데, 제주산 귤이 뉴스에서 몸에 좋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선호도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증가를 하게 돼가지고요. 새로 형성된 바로 이 지점이 균형 거래량이 되고, 새로 형성된 바로 이 지점이 균형 가격이 돼가지고요. 균형 가격도 늘어나게 되고 균형 거래량도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선호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균형 가격은 줄어들고 균형 거래량도 줄어들게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인구의 변화입니다. 인구의 변화인데, 가격 그리고 수량. 자, 수요 법칙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비례 관계입니다. 이때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고요. 그 균형 거래량일 때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